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주은 변호사님은 차가 막혀서 3분 정도 늦는다고 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올 때 비 많이 네, 왔어요? 비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차도 많이 막히고 사고도 날 수도 있으니까 다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산 아직 안 나가신 분들 우산 챙기시고요. 오늘은 이스타항공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사실은 뭐 흔한 M&A 기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처음엔 그랬죠. 이스타항공하고 제주항공하고 합치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항공사 실적이 워낙 안 좋아서 합병 인수합병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 대주주가 이상직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네. 근데 거기에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자녀가 또 연관이 돼 있고 이 얘기가 이게 약간 양파 껍질처럼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 좀 정리해 보죠. 일단은 이제 인수합병 이게 꽤 된 얘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인수합병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지는 7개월이 지났는데 작년이네요. 네, 작년. 그 사이에 코로나의 변수가 있었죠. 코로나 직전이었구나. 네, 그죠? 그래서 항공업계가 전체적으로 이제 직격탄을 맞으면서 굉장히 침체가 됐고 이스타 항공 같은 경우는 완전히 셧아웃이 됐다라고 해요, 영업이. 아예 뭐 운항을 안 한다고. 그래서 4개월째 지금 이제 운항 기록이 없는 상태가 됐고 이렇다 보니까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비용을 좀 더 낮추려고 하는 거죠.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 100원이었는데 지금 100원 주고 못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 발행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금을 줘야 되는 전환사채 최초 계약금으로 성격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날짜의 종료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네네. 오늘 제주항공이 110억대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이 딜은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이스타항공의 지배구조, 소유구조가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그게 결정적으로 이상직 의원과 그 자녀들 간의 어떤 그 상속의 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돈을 차입해 왔느냐 이것들이 전혀 지금 이제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거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밖에서 보이는 사건은 뭐였냐면은 이제 조종사들하고 직원들이 돈을 못 그러니까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막 시위하고 그렇죠. 월급 달라고 지금 몇 달째 월급을 못 받았다. 이게 뭐 100억이 넘는다 그러고요. 200억인가? 200억이 넘는다. 200억이 넘는다 그러고 여기서 사실 좀 출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이 지난 몇 개월간은 사실 그러니까 항공업계가 어렵다라는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대변하던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임금도 못 주고 항공 운항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언론 보도로 알려졌지만 메이저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화물 운송이 늘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 저가항공,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이런 저가항공들은 거의 승객 위주로 이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승객들의 이동이 없어지면서 국제선과 국내선이 모두 그 운항을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임금도 4개월 동안 하나도 주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임금 체불액이 한 2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월달, 그러니까 이번 달 임금까지 합치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종사들이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월급 달라고 얘기하는데 회사는 지금 우리도 돈 없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주주가 이상직 의원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직 의원 우리 돈 달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이상직이라는 이름이 막 언론에 이제 나오게 됐고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실제 이제 이게 그렇게 된 거죠. 뭐 비유를 하자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랑 같은 질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은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임금은 누가 줘야 되는 겁니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은 내심 협상 과정에서 어떤 태도였냐면 제주항공이 어차피 인수를 해갈 게 아니냐. 그리고 7개월 전에 이미 인수합병 발표를 했으니 이 임금에 대한 책임도 좀 같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태도가 있었어요. 근데 제주항공은 무슨 소리냐. 영업이익도 전혀 안 나는 회사를 우리가 인수하는데 비용 추산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몇 개월째 임금이 안 나가니까 이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생계를 뭐 대리기사 뛰고 뭐 이랬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유지해 왔는데 이 부분에서 입장 차이가 발생하니까 이스타항공 노조 그 조합원들이 그 직원들이 실제 주인인 이상직 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 박지훈 변호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순 좀 돌리시고요. 물도 없나? 네, 괜찮습니다. 미안하실 건 없어요. 비도 많이 오고 뭐 이런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상암동에서. 1시간 동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스타항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월급은 그럼 누가 줘야 되냐? 네. 뭐 이스타항공은 누구 거냐? 옛날에 다스는 누구 거냐랑 비슷한 질문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이상직 의원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보면 네. 이스타항공의 이제 그 지주회사가 이스타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이스타홀딩스. 네, 이 예. 이스타홀딩스가 2013년도에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세워진 회사입니다. 3천만 원. 네, 이 의원의 딸인 그 이수지 씨가 33.3%를 갖고 있고요. 아들이 66.7%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100%입니다. 이게 아들이 10대 때요. 16살 때 때죠. 만들어진 그러니까 회사예요. 16살, 26살일 때 21살. 지금이 26살. 예. 예, 그것 때, 그러니까 딸이 26살 때. 아, 그때 26. 예. 아, 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10살 차이가 나는데 예. 이때 3천만 원을 해서 자본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예. 이 부분도 사실 좀 석연치 않죠. 10대가 어디서 돈이 나서 이걸 만들었는가.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1년 동안 무려 100억 원을 차입 투자를 유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들이 거의 어떤 경영 능력이 있어서 어떤 비전이 있었길래 이 자본금 3천만 원짜리 회사에 100억을 누군가 투자했는가. 네. 그리고 지금 더 석연치 않은 건 이 100억이 어디서 왔는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 당시 이제 숨 좀 돌리셨네. 이 당시 이제 지주회사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지주회사를 통해서 사실은 편법 증여, 편법 상속을 하기 위한 일환 중에 하나로 가능성이 크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뭐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컨대 뭐 몇 천만 원 정도인데 알고 보면 몇백억의 가치가 있는 네. 지금 딱 3천만 원을 갖고 100억 이상 뭐 몇천억의 가치가 있는 회사를 받은 택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3천만 원을 증여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100억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감사 보고서가 정확하게 제출이 되고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밝히지도 않고 있고 사모펀드에서 그렇죠. 받았다 투자를. 근데 그 사모펀드가 그럼 누구 사업은 거냐? 비공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 못하는 거고 지금 예. 그죠? 감사는 의견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회사에서 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금 흐름표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손익 뭐 대차 대조표라든지 뭐 손익 계산이라든지 이런 이제 회계 관련된 서류가 넘어와야 그걸 보고 최소한 회계가 적정한지를 판단할 그렇죠. 수 있는데 그 자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거절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회계 관련된 감사도 하지 않은 이런 상태의 회사입니다. 이게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일본에 맞죠. 그 실제로 주소를 기자들이 네.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냥 레지던스 있는 건물이고 네. 이제 오피스가 없다는 거고 직원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이제 딸인 것 같다 뭐 이런 딸이 거고.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아.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도 안 날 뿐더러 말 그대로 지주회사하면서 페이퍼 컴퍼니. 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억 원이라는 출처 불명의 투자금이 유치가 된 거고 그렇죠. 3천만 원짜리 회사가 네. 당시에 아들은 특히 또 미성년자였고 미성년자였고 근데 저는 약간 좀 의아했던 거는 아들은 3분의 2인데 딸은 왜 3분의 1이냐 남녀 평등에 위배된다라는 생각이 뭐 현행 민법상으로는 딱 막 남녀 구별 없이 균분하게 상속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본인이 원하는 거니까. 자 어찌됐든 그 이스타홀딩스라는 데가 갑자기 만들어져서 투자금을 100억 원을 유치해가지고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사들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지분을 어제 이상직 의원이 포기하겠다. 네. 저기 뭐라 그랬죠? 헌납. 헌납하겠다. 네. 이랬는데 이게 또 의미가 없다는 그러니까 얘기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이게? 지분을 포기해서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예. 그 사실은 다 이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익 자체가 얼마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을 헌납하든가 지분을 포기하든가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를 보거나 사실상 그 뭐 더 들어가는 비용은 좀 적어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어떤 좀 공표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직 의원 측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네. 우리가 정상적으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만큼 지분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것저것 비용들을 쓰고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일주일 전에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 근데 어제 지분 헌납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희생하는 거다. 큰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논란이 처음 제기된 일주일 전에는 그 지분이 별 의미가 없는 거다. 지금 현재 구조에서 인수합병 국면에서 이렇게 설명하다가 네. 어제는 갑자기 이게 굉장히 통큰 결단이고 희생이고 우리 가족을 발판 삼아 이스타항공 그 직원들이 네. 회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좀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상하게 한 지분, 채권, 채무 이런 거 합쳐보면 가치가 한 230억 정도인데 네. 체불된 임금들이 한 24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역전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더 비용을 추계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상 헌납은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결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헌납도 이제 어떤 방식을 통해서 헌납이 될 거냐도 지금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여론이 안 좋으니까 발표는 한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득을 포기하는 것인지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지금 인수합병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무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딜브레이크 종료일이니까 이제 오늘까지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어제 제주항공 측의 입장은 언론에 나온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굉장히 황당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네와 전혀 논의된 바가 없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이 인수합병의 가장 큰 걸림돌이 임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7개월이나 늘어진 이유가 이 임금 부분이 계속 누적되면서 한 측면이 큰데 이 부분에서 어제 이스타항공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주주 일가가 지분을 포기하겠으니 그 지분을 인수합병을 해가고 그 지분의 금액으로 임금 체불을 해결할 것처럼 이런 구조로 얘기를 했는데 제주항공 입장은 M&A랑 임금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M&A가 이루어지기 전에 임금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선후 조건들에 대한 이제 동상이몽이 있는 거죠. 인수합병을 뭐 포기하거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새로운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시되거나 새롭게 타결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 헌납 부분, 지분 부분 자체를 제주항공과 좀 면밀하게 의논이 좀 돼야 될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런 의견 의견 조율 없이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지금 이제 일방적으로 발표한 느낌이 좀 있는 거고 지금은. 근데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두 가지 약간 해프닝이랄까요? 좀 의아한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게 좀 의아했던 거는 이상직 의원이 직접 얘기를 안 하고 뭐 아들 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회사 전무 뭐 이런 사람들이 보좌관 출신의 경영기획 그런 사람들이 나왔고 이게 회계물을 읽는 거는 조금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또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또 그랬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또 증여나 편법 상속 문제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한 모습이 연출된 것 같아요. 책임자가 얘기하지 않고 직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듯한 이상한 느낌? 모습이 돼버렸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근데 또 하나는 민주당 쪽 대변인이 가서 이게 뭔가 협상에 조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 민주노총 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접근했다. 이렇게 얘기를 개인적으로 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상하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여당인데 집권 여당의 그 부대변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일각의 주장은 이제 240억 원의 임금을 줄여서 한 160억 정도로 노조가 합의를 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권한도 없고 사실. 그리고 그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실소유주가 지금 여당 재선 의원인데 그렇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죠. 그 이스타항공 노조 위원장은 나 그 사람 얼굴 본 적도 없다. 뭐 이러고 있어. 물론 이제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러고 있어가지고 좀 부적절한 개입이 아니었냐 결과적으로든 간에. 뭐 2018년 이후에 이전에 경영에 개입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또 경영에 개입한 흔적도 보이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는 더 이상 경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또 흔적도 보이고 이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회장님이라고 앞으로도. 계속 불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회장인 듯 아닌 듯인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지금 이 항공업계 인수합병 문제로 촉발이 됐지만 이게 뭐 정치권의 본격적인 뭐 논란이 있지는 않아요. 개인의 어떤 문제로 아직까지는 보이는데 이 문제가 커지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야당이나 뭐 공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기업 경영하는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감춰진 게 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진행될지 또 알 수가 없겠네요. 또 자녀 문제는 항상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자녀 때문에 다 망한다기보다는 아주 힘듭니다. 큰 발화점이기 때문에 요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와주셨는데 빨리 끝내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였습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